여러분 혹시 아침에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있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나 발목이 자주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의 정화기관인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와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을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로 신장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조용히 망가져가는 신장을 지켜내는 일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함께 신장을 살리는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대한 걱정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장이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정말 놀라운 장기예요.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장이 가진 무서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잖아요. 하지만 신장은 달라요. 마치 성실한 일꾼처럼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도달해서 그때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품료나 발목 붓기, 만성 피로 같은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넘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권유받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무서운 현실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74세 김동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은퇴 교사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큰 병치레 없이 지내오셨죠.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1년 전쯤부터 이상한 증상을 발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화장실에 가시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제 뭔가 특별한 걸 먹었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거품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몸에 다른 이상은 없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식욕도 괜찮고 잠도 잘 주무시고 체중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3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오후가 되면 발목 주변이 조금씩 붓기 시작한 거예요.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산책을 해도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어도 붓기가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붓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세 번째 변화는 피로감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활동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오후만 되면 몹시 피곤해지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시고 심각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결과를 들으셨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만성심부전증 3기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놀라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면서 자책하셨죠. 의사는 신장 질환의 특성상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관리만 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 평생 자신의 신장으로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주셨어요. 다만 지금부터는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그날부터 그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의사와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완전히 바꾸시고 신장에 좋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품료도 많이 줄어들었고 발목 붓기도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오후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정기검사에서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점은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남은 기능을 잘 보호하면 평생 자기 신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발목 붓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신장 건강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신장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이에요. 우리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해요. 이 과정에서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진 사구체라는 구조물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죠. 문제는 이 사구체가 염증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런 미세한 혈관들이거든요. 마치 정밀한 필터가 염증 때문에 구멍이 커지거나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신장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몸속 염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들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서 신장을 보호해 주거든요. 하지만 아무 올리브오일이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67세 최은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주부로 살아오시면서 가족들 건강을 위해 음식에 특별히 신경 써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건강에는 소홀했죠.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국물 요리를 하면 항상 간을 짜게 하셨고 드실 때도 국물까지 다 드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할 것 없이 국물까지 깨끗하게 드시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짜게 먹어도 몸에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입맛도 좋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약을 드셔도 혈압이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리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녁 때만 조금 붓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붓기가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신발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더 심각한 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의사는 고혈압과 과도한 염분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그분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어요. 평생 가족들 건강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셨죠. 하지만 평생 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간을 싱겁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짠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싱거운 음식은 정말 맛이 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식욕도 떨어지고 식사 자체가 즐겁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올리브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영양사가 추천해준 방법은 간단했어요.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만들어 먹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고작 기름 한 숟갈로 뭔 차이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사와 영양사가 하도 권하니까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으셨어요. 매일 점심마다 양상추, 토마토, 오이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서 올리브오일 1스푼과 발사믹 식초 반 스푼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드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먹다 보니 나름 맛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이 샐러드를 먹으면 다른 음식의 짠맛을 덜 느끼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올리브오일의 고소한 맛과 식초의 새콤한 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간을 덜 찾게 되었던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드시면서도 불안정했던 혈압이 올리브오일 샐러드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 꾸준히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리 부종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저녁에 양말을 벗어도 고무줄 자국이 예전만큼 깊게 패이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발목이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6개월 후 소변 검사에서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단백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 거예요. 의사도 이 정도 개선은 기대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그분이 깨달으신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반 올리브오일은 가공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되거든요.
둘째는 짙은 유리병에 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은 빛에 약해서 투명한 병에 든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는 생으로 먹거나 중약불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발사믹 식초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이에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올리브오일의 흡수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서 신장 보호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해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올리브오일 샐러드를 드시고 계세요. 1년이 넘게 꾸준히 하시니까 이제는 이 맛 없이는 식사가 섭섭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튀김용 기름 대신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장을 보실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표기를 확인하시고 짙은 유리병에 든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브로콜리는 신장의 파수꾼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강력한 채소예요. 특히 신장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신장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이에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신장에 쌓인 독소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도 중화시켜주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브로콜리를 잘못 조리하면 이 소중한 설포라판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브로콜리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세요. 올바른 브로콜리 조리법의 비밀을 몰라서 아쉬워하셨던 분이 계세요. 71세 박재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불규칙한 생활과 바쁜 일정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했었죠. 60대 후반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다리가 심하게 붓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피로가 누적되었어요. 소변도 예전보다 자주 마렵고 색깔도 진해졌죠. 걱정이 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사구체역과율도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는 만성신부전 초기 단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당황하셨어요.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거든요.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식단 관리를 잘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부인분이 남편 건강을 위해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시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건강서적도 찾아보면서 신장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셨죠. 그러던 중 브로콜리가 신장 건강에 매우 좋다는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브로콜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채소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셨고 브로콜리는 맛도 없고 질감도 이상해서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부인분이 처음에는 브로콜리를 푹 삶아서 드시라고 하셨어요. 부드럽게 익혀야 소화도 잘 되고 먹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푹 삶아서 간장에 묻혀서 드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드신 브로콜리는 정말 맛이 없었어요. 물컹물컹하고 비린 맛도 나고 영입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드시긴 했지만 3개월을 드셔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러던 중 영양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영양사가 브로콜리 조리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동안 완전히 잘못 조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영양사가 알려준 올바른 방법은 이거였어요. 브로콜리를 일단 잘게 썰어야 해요. 그리고 썰고 난 후 5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이때 설포라판이라는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찜기에서 2분만 쪄야 한다고 하셨어요. 3분을 넘기면 좋은 성분의 절반 이상이 파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20분씩 삶으셨으니 효능이 거의 없는 브로콜리를 드셨던 거죠. 부인분이 이 방법대로 다시 조리해서 드리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고 비린 냄새도 없었어요. 여기에 참기름 조금과 깨소금을 뿌려서 드시니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두부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라고 하신 거였어요.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들이 기름과 만나면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피로감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2달 후 혈액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졌고 사구체역과율도 개선되었어요. 의사도 이 정도 개선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가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운전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고 휴일에는 부인과 함께 산책도 즐기고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늘 속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알리신이 열에 매우 약하다는 점이에요. 마늘을 익히면 이 소중한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려요. 그래서 마늘의 진짜 효능을 누리려면 생으로 먹는 것이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세요. 마늘을 생으로 먹는 것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 이정희님은 작은 동네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혼자서 가게를 꾸려오시면서 건강관리에는 다소 소홀했었죠. 특히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10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압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약을 드셔도 혈압이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약의 용량도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3년 전부터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공복 혈당이 110을 넘나들면서 언제 당뇨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의사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강조하셨지만 바쁜 가게 운영으로 실천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다리와 얼굴이 자주 붓는 증상까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저녁에는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고혈압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신장에도 부담이 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그분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약도 먹고 있는데 혈압은 조절이 안 되고 혈당도 오르고 이제는 신장까지 나빠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마늘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생마늘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과 혈당이 많이 좋아졌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고작 마늘로 뭔 차이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마땅히 없고 해로울 것도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생마늘을 먹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맵고 자극적이어서 위가 쓰리고 입냄새도 심하게 나서 손님을 응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며칠 하다가 포기할 뻔했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올바른 방법을 찾게 되셨어요. 마늘을 다져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알리신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요거트나 꿀과 함께 먹으면 자극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마늘 이쪽을 곱게 다져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 위에 뿌려서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레싱으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훨씬 먹기 수월했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혈압이었어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평소 150을 넘나들던 혈압이 140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붓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붓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저녁에 다리가 무거운 느낌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양말 자국도 예전만큼 깊게 패이지 않았죠. 세 번째 변화는 전체적인 컨디션이었어요.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가게 일도 예전보다 덜 힘들게 느껴졌죠.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130대로 떨어져 있었고 공복 혈당도 100 이하로 정상화되었어요.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6개월 후에는 신장 기능 검사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단백뇨도 줄어들었어요. 의사는 이 정도 개선은 정말 드물다면서 현재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당뇨로 진행될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깨달으신 마늘의 비밀은 이거였어요.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천연약이라는 점, 그리고 생으로 먹어야만 진짜 효능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샐러드에 다진 생마늘을 넣어서 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이라고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이 맛 없이는 샐러드가 심심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 2쪽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김치나 찌개 같은 짠 음식에 마늘을 넣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염분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진 마늘을 5분 정도 두었다가 신선한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자극적이겠지만 몸이 적응하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것, 진통제를 남용하는 것,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흡연과 과음이에요. 이런 습관들은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좋은 습관들도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적정량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등이에요.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으신 분이 계세요. 72세 정명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회계사로 일하시면서 바쁜 생활을 해오셨어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도 많고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식습관이 좋지 않았어요. 바쁘다 보니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먹을 때는 빨리 먹으려고 국물 위주로 드셨어요. 라면, 우동, 국밥 같은 것들을 자주 드셨고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진통제 복용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무직을 하다 보니 목과 어깨, 허리가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두통약이나 소염진통제를 거의 매일 드셨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 약품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은퇴 후에도 이런 습관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평생 해온 방식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발목 주변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산책을 해도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변화는 소변이었어요. 색깔이 진해지고 거품도 많이 생겼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서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죠. 그래도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세 번째 변화는 전체적인 컨디션이었어요. 피로감이 계속 쌓이고 식욕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간단한 일도 하기 싫어지고 외출도 귀찮아졌죠. 가족들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결과를 들으셨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5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았고 사구 체역과율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는 만성신부전 3기라고 진단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짠 음식과 진통제 남용이 신장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었다는 거였죠. 그분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어요. 평생 아무 생각 없이 해온 습관들이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와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첫 번째로 식습관부터 바꾸셨어요. 국물 요리를 줄이고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셨어요. 대신 물리치료를 받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픈 걸 참기가 어려웠지만 점차 몸이 적응해 나갔어요. 세 번째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격렬한 운동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셨어요.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으시고 집에서는 15분 정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셨어요. 네 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셨어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생선과 두부, 달걀 위주로 고품질 단백질을 적정량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하루하루 노력하셨어요.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리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소변 색깔도 맑아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사구 체역과율도 개선되었어요. 의사도 이 정도 개선은 기대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방법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더 이상의 악화는 없고 일부 지표는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점은 신장 건강에서 생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였어요.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던 거죠.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계시는 신장 보호 수칙이 있어요. 소금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적정량 섭취하기,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과 15분 근력 운동하기예요. 여러분도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보건소나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요. 조기 발견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신장을 되살리는 방법들 어떠셨나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위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선택해서 생으로 드시거나 낮은 온도에서만 사용하세요. 2위 브로콜리는 잘게 썬 후 5분 기다렸다가 2분만 쪄서 당일에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1위 마늘은 다져서 5분에서 10분 기다린 후 생으로 드시되 하루 2쪽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짠 음식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적절한 운동하기, 정기검진 받기가 신장을 지키는 황금 법칙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하나라도 좋으니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70대, 80대에도 신장 건강을 되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내 신장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장이 평생 건강하게 투석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